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 앤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동맹에서도 비용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의 미군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고 없이 좀 깜짝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네. 11시간 정도 날아갔는데 3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역시 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취임 후에 미군이 가 있는 전장을 간 게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 의회 인사는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가는데. 그래서 됐고, 그리고 이제 가서도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다. 우리가 돈만 계속 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거듭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 쪽도 상당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라크 총리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좀 이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전화로만 접촉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백악관도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라크 쪽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의회는 주권 모독이다. 이라크가 미국의 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지금 긴급 회의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시리아 철군을 발표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전격 해임하고 예.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추스리려고 그렇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캠페인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요즘 연일 노골적으로 이제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더 노골적인 압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윗하면서 미국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유한 나라들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더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돈만 들어간다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한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전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도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자창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결국 돈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리아 철군 결정을 한 것도 굉장히 갑작스러운 결정이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뚝심 있는 스타일답게 트위터로 좀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고 이 부분. 네. 시리아 철군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라크 가서는 이라크 있는 미군들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중동 경찰 노릇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른바 세계 경찰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동맹국들이 원한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개입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 제일주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빼는 그런 건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경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 외신들은 지금 어떤 동맹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트럼프가 비용 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들이 많다.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다 그만뒀죠. 예. 이 사람들하고 결국 충돌을 해서 그런 문제도 일으켰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네, 참 내부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워싱턴하고 서울 오가면서 이제 10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실무진 간에는 상당한 의견 차가 많이 좁혀졌다. 그리고 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부담 액수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한 모양인데 예. 그 액수 차이가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좁혀졌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진전이 있었다는 건데 백악관에서 이걸 아마 특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쪽 실무자도 상당히 당황을 했다는 후문도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2배쯤 높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언론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보다 한 50% 증액해서 12억 달러 연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사실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내서 건설을 했거든요. 예. 세계 최대 그 미군 기지 규모인데 이건 뭐냐 하는 식의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양국의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좀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 이제 미국이 경제 압박 카드를 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뿐만 아니고 그 주요 그 서방 국가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얘기를 했죠. 뭐 여차하면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그런 방안을 지금 물론 지금은 살짝 접어놨지만 계속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예외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상황에서 그것도 여차하면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또 그 매티스하고 충돌했던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트럼프가 다시 또 걸고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북한 문제는 사실 이 별개 문제로 별개 트랙으로 가고 있지만 트럼프의 그 성격상 그 불통 뭐 고집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예. 네, 이처럼 좀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허 행동을 워낙 많이 해왔고 좀 강압적인 어떤 정책을 펴기 때문에 좀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이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맹비난했다고요. 네, 뉴욕 타임스의 성탄절 2부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 제목이 백악관 내부의 위협이란 제목인데 네. 아주 뭐 싸잡아서 트럼프를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시리아 철군 결정 그리고 아프간 주둔 감축 이런 것들이 참모들하고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네. 그러면서 그 1947년 미국의 국가안보법이 생기고 나서 예.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위험스러운 결정이 내려지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최악이다. 그러면서 어떤 외국보다도 사실상 가장 큰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트럼프다. 네. 아주 그냥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